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양국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과 러시아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4일 북한을 이웃국가로 언급하면서 연합훈련 개최 방안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와 북한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의 성공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위해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품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지속적인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러북 간 무기 거래를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협력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북한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4일 러시아 언론 매체를 통해 북한과 연합군사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피터 스나노 EU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건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EU의 대러 제재 조치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 북한의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 기업 간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은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2일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 활동을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 발사로 규정하는 등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서해 인접 국가 중 하나인 타이완 정부도 VOA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일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를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 2일 새벽 진행됐으며 시험용 핵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2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북중러 3국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로버트 수퍼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현실화될 수 있지만 군사 태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북중러 3국 간 연합훈련 가능성과 관련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새로운 진전은 아니며 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비공식적인 동맹 관계라고 지적하고 연합훈련은 그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서방에 대항할 방안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훈련은 미한일 3국 연합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들의 훈련이 군사적 준비 태세 자체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VOA와의 통화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은 미한일 3국 간의 새로운 안보체제에 대한 모방이라면서 그러나 실제 훈련이 벌어져도 북한의 군사적 자원이 부족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중러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미한일 또한 더욱 강력하게 연대할 것이라면서 향후 미한일 대 북중러 간의 갈등과 대치 구도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무기 거래를 위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이달 중에 방문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정은은 그런 정상급 논의를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양측의 무기 거래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스웨덴, 뉴질랜드 정부도 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김정은은 그러길 원한다는 정보가 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NSC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대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지난달 북한 방문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관련 논의가 러시아 지도자급을 포함한 외교로 계속되길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4일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무기 거래를 협상할 것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혀 양측 간의 무기 거래 논의가 더 진전됐음을 시사했습니다. Continuing to monitor this situation closely, and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arms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abide by the public commitments that Pyongyang has made to not provide or sell arms to Russia. 유럽연합 EU와 스웨덴, 뉴질랜드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해 강한 규탄 입장과 함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너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군사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는 북한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인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에 따른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외교적 중립 노선 종료를 공식화한 스웨덴도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VOA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전달된다는 우려스러운 정보와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EU 및 파트너와 협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을 지원하는 국가나 조직에 대한 정보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권 5개국 간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뉴질랜드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다른 많은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기타 전략물자 공급을 금지했다고 지적하고 다른 모든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한의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서 차량과 병력, 자재의 움직임 등 열병식 준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VOA가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의 2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열병식 훈련장 북부 중앙지대 공터에 차량이 만들어낸 검은 빛깔로 빽빽한 모습이 확인됐는데 지난달 초부터 일부 차량이 집결하기 시작한 이곳에서 차량들로 빼곡한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또 훈련장에서는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도 다수 포착돼 병력들이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과 중심부 등으로 이동하는 형태도 발견됐으며 이 같은 병력 대열은 15개 정도로 최소 750명에서 최대 4,400명가량의 병력이 집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미림 비행장 서쪽의 병력 숙소로 알려진 붉은색 건물 북쪽 공터에도 천막 또는 카드 섹션에 필요한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들이 대거 적재된 모습이 새롭게 포착돼 오는 9일 열병식 개최를 앞둔 준비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정권 수립 75주년인 9월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며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지난 7월 27일 전승절 이후 불과 40여일 만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미국 정치인들의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의 짐 필렌 주지사는 4일부터 일주일간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의 수소시설과 엔지니어링 기업을 방문해 양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양측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필렌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으로 이미 잘 구축된 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네브래스카 농산물 소비는 상당히 높고 기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지사가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4차례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것을 비롯해 4월에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과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